한화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상담을 하다 보면 주름 시술, 리프팅 시술, 실 리프팅 이런 용어들이 혼재돼서 사용되는데 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쪽서부터 뼈, 근육, 지방, 피부의 노화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한두 시술들은 만일에 실 리프팅이라 그러면 요 피부의 처짐을 피부 밑에 실을 넣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가 진행되는 거는 이 안쪽서부터 다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부위를 교정하는 것보다 변화된 모든 부위를 교정하는 것이 주름 시술, 즉 노화 시술에는 중요하게 됩니다. 이 바깥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는 이 안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안서부터 변화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주름 시술은 옛날에 소위 말해서 절개를 해서 당기는 시술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실을 넣어서 올리는 시술도 이런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겉 피부를 당기는 시술입니다. 주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피부 쪽에 처짐만 있다면 그런 시술 단독으로 효과가 좋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위를, 즉 한 레벨을 또는 한 가지의 시술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나는 어디 가서 무슨 실로 뭐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 나는 어떤 무슨 레이저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 나는 무슨 울세라 써마지를 했는데 눈에 효과를 못 봤어.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듣게 되는데 이런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교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노화에 의해서 없어진 부분을 새로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드는 재생치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 노화에서 중요한 개념이고요. 현재는 그거를 발전시켜서 저 깊은 레벨에서부터 재생치료의 개념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이런 성분이 이렇게 없어질 때 여러 가지 표면에 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면에 있는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보충하거나 재생하는 것이 이런 피부 노화 시술의 핵심입니다. 또한 주름 시술을 할 때 단순히 피부의 재생뿐 아니라 노화에 의해서 변한 여러 가지 레벨의 재생 시술도 현재는 시도되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개선시키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생 시술인데요. 기계도 있고 주사도 있습니다. 이런 재생 시술 중에 피부 재생을 할 때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과 열을 이용해서 하지 않는 게 있는데 건조 예민 피부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이런 열을 이용해서 하는 시술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자꾸 피부가 건조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노화를 이렇게 개선시킬 때 저희가 실제로 크게 하는 큰 제목들입니다. 이 안에는 자세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떤 주름이 있을 때 어떤 실을 써서 리프팅을 한다. 그러면 이 처짐에 대해서 리프팅에 어떤 녹는 실을 이용했다. 요런 건데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내용이 많고 교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어떤 실을 써서 리프팅을 했을 때 효과가 예외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다른 문제들 해결을 못했을 때 효과가 적게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한 이런 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지속기간이 매우 짧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녹지 않은 실을 썼을 때 녹지 않은 실이 피부에 남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어느 시간 이후부터는 녹는 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녹는 실을 쓰게 되면서 녹아서 안전한 점은 확실해졌지만 어느 시기에 녹아버리니 지속기간이 짧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하나성형외과에서는 비절개 주름 시술이라고 하지만 흔히들 리프팅 시술이라고 합니다. 리프팅 시술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처짐에 대해서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나머지 노화의 문제는 리프팅 시술로 개선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비절개 주름 시술이라고 하지만 비절개 리프팅 시술이 전체적인 주름 시술은 아닙니다. 하나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리프팅 시술을 한다고 그렇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직 시술되기 전이고요. 이쪽은 시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발전된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붓기멍이 없이 회복기간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들 예전에는 이런 시술을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때는 붓기도 많고 멍도 많아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술을 주기적으로 해서 이런 상태를 주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술을 하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술을 한 만큼은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따라서 어느 주기에 하느냐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프팅 시술을 뭘로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다양한 거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녹는 실, 즉 실 리프팅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실 리프팅은 20년간 발전을 해오고 있지만 크게는 녹는 실과 안 녹는 실, 그리고 이 실의 두께, 그 안에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있는 실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지만 이런 효과는 효과 지속 기간에는 일시적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길게 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실 리프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술들을 조합하게 되고 효과도 더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지속 기간도 길게 하기 위해서 딴 시술들을 조합하게 됩니다. 이런 소위 말해서 레이저나 이런 고주파 장비나 초음파 장비들은 리프팅에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처진 거를 올리는 효과는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리프팅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사실은 타이트닝, 탄력을 주는 정도의 효과를 이용해서 쓰게 되는데 워낙들 이런 걸로 리프팅이 된다는 거를 워낙들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프팅 하면은 무슨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따로 어떤 테크닉 같은 게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기술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장비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이런 장비 회사들은 이런 장비들을 홍보를 해서 많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팔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시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장비들에 대한 선전이 많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리프팅에 대해서는 이런 장비들의 효과는 미약합니다. 주로 타이트닝 효과고 리프팅을 위해서 쓰는 이런 실은
효과적으로 리프팅이 됩니다. 하지만 지속 기간이 짧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화가 되는 거고요. 10년 전 모습이고 10년 후 모습이고 시술 후 즉시 모습입니다. 단순히 실리프팅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전체적인 층을 개선을 시켜서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비들을 한두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실리프팅으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필요한 부위에 필요한 시술들을 정확하게 한 후에 시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분한테 필요한 시술을 정확하게 했을 때 시술 직후의 모습이고요. 시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 표시를 한 거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단순히 리프팅뿐 아니라 어떤 많은 부분에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쪽의 볼륨을 줄이는 시술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리프팅 시술을 해서 저도 리프팅 시술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는데 비절개 주름 시술을 해서 요렇게 했을 때 주기적으로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화의 양상에 따라서 주름 시술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아래쪽이 커지는 게 한국 사람한테는 아래쪽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양상과 반대 양상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무슨 리프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커진 부분을 줄이면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탄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팅이 추가적으로 이런 분들 리프팅 하는 것보다는 더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줄이면서 리프팅 하는 경우에는 리프팅의 정도가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이런 분들을 단순히 여기를 줄이고 리프팅이 잘 안 됐을 때는 이런 식의 오히려 더 노화가 진행된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줄이더라도 잘못 줄였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윤곽선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줄이고 리프팅이 잘 안 되고 전체적인 노화가 개선이 잘 안 된 경우에 사실은 다시 정확하게 시술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개선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실리프팅 단독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두 시술로 특히 장비를 이용한 레이저나 고주파 장비나 뭐 이런 장비로 이런 식의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뼈서부터 쭉 교정을 정확하게 했을 때 이런 식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노화의 양상이 개개인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인한테 맞는 노화 시술이, 주름 시술이 이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의 양상에 따라서 각 개개인에 따라 필요한 시술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 시술이라는 게 각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단순히 리프팅 시술이라는 거는 처진 거를 올리는 시술인데 주름 시술은 그거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프팅 시술 중에 실리프팅은 단순히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보면 이쪽에다가 무슨 어떤 실을 두 개 넣는데 무슨 자기가 그런 시술을 했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게 만일에 실 제조하는 회사들이 실에 대해서
세미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가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시술을 배워서 그거를 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비회사에서도 세미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뭔가를 미용적인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거를 배우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단순한 거를 배워서 환자분들한테 뭐가 좋다 해서 무슨 제목을 얘기하면서 시술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결과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정확한 시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주름 시술과 리프팅 시술, 슬 리프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성형외과는 1997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술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